안녕하세요. 환경교육 지도사 홍세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나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또 내 식습관을 어떻게 고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밥을 안 먹고 살 순 없죠. 오늘 어떤 음식들을 드셨나요, 여러분?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실 때 한 끼만 드신 분도 계실 테고 두 끼만 드신 분도 계실 텐데요. 먹을 만큼 남김없이 깨끗하게 드셨나요? 아마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이 맞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버리죠. 그걸 바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먹지 않고 버리는 아까운 식량 자원. 제가 지금 아깝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끼의 맛있는 밥상을 차리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고 또 그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많은 땀과 노력을 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한 우리 곡식들이나 채소들을 마트나 시장으로 자동차를 타고 수송이 돼요. 우리 주부들이 요리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죠. 그리고 열심히 씻고 다듬어서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오순도순 식사를 하게끔 밥상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마지막 밥상까지 차려지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버려지는 우리 음식물들, 그걸 바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또 열심히 수고한 이 음식물들을 버린다는 거 정말 아까운 일이죠. 자, 음식물 쓰레기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나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볼까요? 집이나 학교, 또 음식점 이런 곳에서 먹지 않고 버리는 것들, 그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고요. 또 우리 요리 중에 나오는 채소나 과일, 생선 이렇게 다듬고 조리할 때 나오는 찌꺼기들, 그것들도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우리가 분명하게 먹으려고 마트나 시장에서 사왔는데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분명히 먹으려고 사왔을 때는 음식물이었지만 그것들을 버릴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려 71%인데요. 또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에서도 우리 주부님들이 음식을 요리하고 조리하기 위해서 씻고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김장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9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효시켜서 퇴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멸균시키고 건조시켜서 우리 가축들의 사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은폐수를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도 만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재활용이 90%가 다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 재활용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재활용으로 만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으로 만든 사료를 원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요. 또 퇴비나 사료로 만들 시에 들어가는 그 투자보다 이윤이 많지 않아서 공장들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설에 그 비용이 투자가 되고요. 또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워낙 염분이 많다 보니까 그 은폐수를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재활용률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소각 처리해서 매립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강경하게 어떤 대응 방법을 세워야 될 텐데요. 각 가정에서 일단 나부터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활용의 의존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으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악취, 악취가 발생하죠. 그리고 아주 몸에 안 좋은 유해가스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라는 가스가 발생도 하고요. 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등이 발생되고요. 또 소각 처리해서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때 우리 토양에 오염이 발생되고, 자, 그 토양이 오염되어 그것들은 또 바다로 흘러가고 강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수질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대기오염까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또 우리 지구온난화는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료하고 퇴비하고 재생에너지 할 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늘어간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도 되지 않고 이런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식품만 구입하도록 우리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미리 메모하는 습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냉장고 속에 넣을 때 우리 구입한 날짜가 보이게끔 적어가지고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자는 거. 제가 초입에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음식물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 해결 방안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날짜를 적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생식품은 바로 다듬고 조리해서 보관하자. 저희가 가정에서 가장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했죠. 그 안에서도 50%가 음식을 만들기 전에 야채나 채소들을 다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많다고 했는데 이 방법도 줄일 수 있는 거죠. 바로 구입한 즉시 바로 다듬고 조리해서 보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거. 또한 우리 가족의 식사량에 맞게 조리하자. 우리 가족이 4인이면 4인, 2인이면 2인, 2인이지만 조금 식사량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조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넉넉하게 해서 조금 여러 사람 좀 퍼주고 하는 게 인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식사량에 맞게끔 조리하자는 거.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이왕에 우리 가족의 식사량에 맞는 냄비부터 준비하셔서 그 안에서 조리를 하시면 많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비를 조금 더 작은 거를 사용해 보시는 거. 먹을 만큼 덜어먹고 남기지 말자. 요즘에는 개인 접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남는 음식물을 버릴 때는 휴지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버릴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동물들의 가축들의 사료로 재활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휴지나 이물질로 인해서 처리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부터 이런 이물질을 확인해서 버리는 거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법입니다. 자, 내가 내 돈 주고 음식점에서 사 먹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죠. 왜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20-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소각 처리해서 매립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자. 자, 첫 번째로 메뉴판을 꼼꼼히 확인해서 내가 정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시키자는 거죠. 또 나의 식사량을 미리 말해주라는 거죠. 나는 공기 반 틈밖에 먹지 않는다 했을 때는 미리
공기 반만 달라 얘기하시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나의 식습관으로 꼭 한번 지금 생활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꼭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주문하실 때는 미리 나의 식사량을 말해주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 저희 특히 전라도가 그렇죠. 굉장히 밑반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실상 젓가락이 가지 않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가져가 달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또 여러 명이 함께 먹는 요리는 개인 접시를 사용하자. 또 먹고 남은 음식 그릇에 이쑤시개나 휴지 등을 넣지 않도록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자. 또 먹지 않을 후식은 사양하자. 또 여러 명이 함께 먹은 요리에 개인 접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는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30%나 줄인다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내려갈 것이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처리 비용도 줄어들겠죠. 또 가장 중요한 팁, 우리 가정에서 쓰는 생활비 중에 식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이런 것만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주에는 아주 유명한 무등산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무등산이 1개, 2개, 3개가 있는 것과 같은 녹색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무등산 3개가 있는 효과로 흡수할 수 있는 녹색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또 녹색 환경은 늘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의 식생활 습관은 어떤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녹색 환경은 늘릴 수 있는 생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